네,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1부에서 이제 1번 해가지고요, 요 전입 확정 저당권, 여기 저당권 이 자리에 보면 가압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강제 경매, 그죠? 강제 경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2부 방송에서는요, 갑이라는 사람 먼저 전입 신고했어요. 이것도 완전히 보면요, 초등학교 애들도, 학생들도, 됐기! 하면서 겁주면서 가리키면요, 금방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 그런 걸 다 큰 어른들이 실수한다니까. 제가 뭐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맞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참 이게 좀 그렇더라. 돈도 쓸 때 제대로 써야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생판,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 사람들 돈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래 팍팍 던져주는 그런 분들 지금도 계시다니까요, 지금도. 왜 그런, 차라리 그런 분, 다른 사람들, 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 돈 주니, 안정인한테 말이죠. 발전기금을 해서 단돈 몇십만 원이나 주면 안정인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죠? 저기,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족하루에 박사, 평생 박사입니다. 유료로 하면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한번 지분 누구신가요? 아까, 또, 나가셨나? 밀려버렸네, 잠깐만요. 지분 약자님, 예. 지분 약자님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카페 박사 회원인데, 입찰 들어가시고 하는 그 사건 번호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메일로 딱 주시면요. 저는 그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메일로 쏴드린다니까. 완전 1대1 100% 비밀 상담. 근데 평생을 해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얼만데? 여러 수천만 원 단위 단돈 15만 원인데, 더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몇백만, 몇천만 원 에벨리 해버리니까. 제가 참 웃으면 안 되겠지요? 웃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갑이 전입신고하고 저당권 실정한 상태에서 갑이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나중에 받았고요. 제가 이 건 관련해가지고, 네이버 들어가가지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철회, 나중에 또 배당 철회도 나옵니다만, 배당 철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 이런 데 배당 철회 관련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네이버 지식인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왜 배당 철회 신청을 했나요? 우리 그런 걸 신경 쓰지 말아요. 지가 하고 싶으니까 했겠지. 물론, 배당 철회한다는 것은 요즘 같은 경우는요, 배당 철회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요, 그 임차인이 2, 3년 전에, 3, 4년 전에 그 집에 전세에 들어와서 살았단 말이죠. 만약에 아파트 32평에 아파트 살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거 옛날 전세 금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금액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엄청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집값도 올라가니까 이런 상태에서 봐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전세 금액 뽑아가지고 다른 데 가봤자 그 동네 못 가요. 그럼 외곽 지역으로 밀려난다니까. 그러니까 배당 신청했다가 갑자기 배당 철회해버린 거예요. 배당 철회하고 따라서 대항력 있고 따라서 낙찰자한테 계약 갱신 이런 까지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왜 배당을 철회했을까요? 그런 데에는 에너지 쏟을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항상 이게 이 사람이 배당 신청했는데 얘가 배당 철회했구나. 언제까지 하면 되는데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철회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철회할 수 있는 종기가 된다는 거죠. 예? 그것만 알고 이 사람이 대항력 근데 대항력이 없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럼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대입변제 등에 의해서 갑자기 확 180도 이제 돌변하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샥 되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대입변제는 어떤 경우냐니까. 우리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역지사지, 그죠? 이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다. 역지사지. 맞네, 그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지.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대입변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임차인이 대입변제할 돈이 없다 그러면요, 집주인한테 찾아가 집주인 멱살 잡고 쥐 흔들어 버리는 것이지. 그죠? 니 때문에 말이지. 내가, 내 알토론 갖다 전세보증, 날아간다면서, 그죠? 그래서 과연 이게 대입변제 가능성, 대입변제 실익이 있는 것을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이거 대입변제 가능성 실행 여지는 항상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거 보니까 대입변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입찰 안 들어가야죠. 아닙니다. 봐가지고. 대입변제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급자로 물건 괜찮으면 들어가요.
단 뭐다 봐가지고 대금 지급 기한이 잡힌단 말이지, 그죠? 그럼 대금 지급 기한 첫날 있잖아요. 첫날 딱 대금 납부를 하는데, 대금 납부 직전에 뭐,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시라니까. 등기부등본 딱 발급받아 보니까, 봐가지고 깨끗하네? 그럼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서 이제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 2부에서는 말이죠. 여기 전입과 저당권과 확정일자, 요 사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매 정보지를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방송 천천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요. 2016 타경의 7704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은평구 녹번동의 빌라인데요. 보면 막 그냥 여기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이제 누가 있잖아요. 2억짜리인데 1억 5천에 받았으면 잘 받았잖아요. 근데 부러가 하니까 이게 막 또 담당 경매기에 가가지고 막 좀 살려달라고 막 그냥 애걸복걸 했겠지. 이 부러가 결정 안 나면 나는 집에 가서 만 원한테 맞아 죽는다고 말이야. 이혼당한다고 말이야. 그랬을 거예요. 안 받아 비리오라니까. 그래서 나서 쭉 이제 흘러내려왔는데, 야, 내려다가 쭉 계속 7차기일 날 해가지고 6,420만 원에 낙찰받았잖아요. 그럼 이분이 분명히 뭔지는 몰라도 이분이 입찰가 결정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거 뭔지 몰라도 있어요. 잘못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조금은요,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신모 씨라는 분이 저당권이 2013년 7월 12일이잖아요. 건저당권. 이게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근데 2013년 3월 7일날 전입신고였으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빠르니까. 근데, 통제라. 확정일자가 2013년 8월 8일이죠. 저당권이 2013년 7월 12일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전입신고를 신모 씨가 먼저 하고, 다음에 저당권이 은땡땡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다음에 확정일자를 신모 씨가. 지금 제가 이게 화면에다 뭐 선 하나 찍고 이렇게 막 전입 확정 저당 이렇게 표시하죠. 여러분들도요, 권리 분석은요, 선 하나 쭉 꺼요. 선 꺼가지고 어떤 권리가 발생된 순서별로 좀 나열말합니다. 줄 세우면 돼요. 줄 세워가지고, 어떤 게 말소기준권리? 이게 말소기준권리구나. 이거 빠르네? 대항력이 있네.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임차인의 경우는 어쨌든 봐가지고 말소기준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확정일자 나중에 받았잖아요. 전입신고 이 자체가 대항력권 중에서 하나란 말이죠. 그죠? 확정일자는 뭐다? 이게 우선변제권이잖아요. 우선변제권, 그죠?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저당권도 물권 같은 경우에 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봐가지고 선착순이거든요.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가는 저당권이 확정일자 보다 빠르니까 이 저당권이 우선변제 1등이고 확정일자가 우선변제 2등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전세 보증금액 1억 3천만 원이니까 요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화면을 제가 좀 조정해 드릴게요.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거죠. 위로 좀 올리면 나와 있죠. 이게 보시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소액 보당해서 7,500만 원 이하. 자, 다시 또 한 번 더 축소를 해 드릴게요.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7,500만 원 이하인 사람만이 2,500 최우선 변제 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 1억 3천이잖아요. 1억 3천만 원, 그죠? 1억 3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최우선 변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선 변제로 왔는데, 이거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나중이야. 그죠? 저당권보다 나중인데, 이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1억 1,300이죠? 1억 1,300만 원입니다.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1억 1,300인데, 경매 비용 빼고, 한 350만 원 빼고, 순수한 배당 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보자기입니다. 1억 1,000만 원. 자, 1억 1,000만 원으로 보자기입니다. 순수한,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보는데, 봐가지고, 이거 보니까 6,400만 원 같으면 저당권자한테조차도 자기 채권액을 전했다 해서 못 하잖아요. 그죠? 저당권자조차도 자기 채권액을 전했다 회수하지 못하는데, 향차 어떻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신모 씨의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분 같은 거 분명히 이번에 배당 요구 했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배당 요구 했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인데, 2016년 10월 24일인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 배당 요구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계 한 푼도 배당 못 받아요. 왜냐면 확정일자가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도 나중이기 때문에 저당권자 이 사람도 자기 채권을 100% 해서 못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3천만 천에 이런 땡기는 한 푼도 배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낙찰자 1억 3천만 원 인수해야 됩니다. 1억 3천만 원 인수해야 된다. 그죠? 여기 보시니까 1억 3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니까 6,420만 원에서 6,42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인수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1억 9,420만 원. 근데 이게 이건 같은 1차 감정가 2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구나. 만약에 이분 윤모 씨 같은 경우는 보입시다. 1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1억 5천만 원 낙찰 받았는데, 그럼 좋습니다. 저당권자 채권액이 한 1억 천 정도 보고, 경매병은 신경 안 쓰고요. 그럼 나머지 4천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 4천만 원에 돼가지고요, 임차인이 4천만 원을 배당받아가요. 왜냐면 무슨 변제 순위가 저당권보다 다음이니까. 따라서 4천만 원 배당받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미배당이죠. 그죠? 그럼 9천만 원 끌어안아야 돼요. 인수. 그러면 본인이 1억 5천만 원 썼잖아요. 그죠? 1억 5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9천만 원 인수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2억 4천만 원 돼버리죠. 그죠? 근데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울면서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들어온 김에 2017년 5월 달이니까 문건 접수 송달 내역 한번 볼까요? 2017년 여기 나와 있네요. 봐가지고 딱 있잖아.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요, 이게. 2017년 5월 22일 날에서 최고가 매수인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 근데 참 이게 그래요.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하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 났어요. 근데 매각 불허가 사유가 뭐냐, 이거지. 제가요, 입찰 금액을 잘못 썼걸랑요. 따라서 본인이 입찰 금액을 잘못 썼다. 그건 매각 불허가 사유가 안 됩니다. 이거 대부분 결정사항이에요. 그럼 또 다른 어떤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했던 중대한 하자다 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가 이상한 게 있는가 말이지. 잘못된 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터집을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일단,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특히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뭡니까? 화면이 제대로, 이게, 피곤하니 말이죠. 좀 올려볼게요.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요, 불법 건축물 여부에 대해가지고, 불법 건축물 여부, 요거 참, 여러분들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낙찰 받아가지고 전세 놓을 거야. 근데 요즘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 말이죠. 거의가 다, 자기 돈 온 돈 가지고 전세 들어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지. 거의가 다 대출 받아서 오잖아요. 그죠? 근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출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이 서부지방법원 사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냥 천천히 보면 우리가 이 실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게 하기서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53149. 그래서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영상물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의 경매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요. 이런 사실 유튜브 상에서 경매 영상물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물건 좋은 거 골라가지고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아서 돈 벌기 바쁜데 저 남들 말이지 지 잘났다고 떠드는 그 영상물을 뭐할 시간 내서 봅니까? 그죠? 그래도 보셔가지고 일단 거의가 다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1년에 한 건에 2건 정도 낙찰 받으면 많이 받아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근데 한 건에 2건 낙찰 받는데 하나 낙찰 받은 거에서 우악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날아가 버린다면 진짜 그 사람 잘못하면 자살합니다. 자살. 며칠 전에 저 뉴스 안 보셨어요? 한 남자분 보니까 자기 통장에 현금 자기 제 재산 900만 원의 전 재산인데 그게 보이스피싱으로 호라당 다 틀렸다 해가지고 이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자꾸 상당히 어렵냐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상당히 집중을 해서 천천히 들어보시면 여게 이렇구나. 이제 이거 몰라가지고 경매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2단계로 봐가지고 이게 보니까 내가 자꾸 떨어지는 거 보니까 입찰 가격을 내가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했구나. 좀 한번 좀 질러봐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근데 보니까 내 그 지역에 보니까 사람들 너무 질러. 너무 질러. 그럼 어떡한다. 그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도 가져가지고요. 우리가 법원 경매 이것만 고수할 필요 없어요. 그죠?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사장님이 이 동네 뭐 물건 좀 괜찮은 거 나와 있어요? 있으면 좀 일반 매물로 사는 거죠. 반드시 부동산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낙찰 받아야지만 족보에 올라갑니까? 가문의 영광인가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죠. 그죠? 때로는 봐서 가문에 쪽팔림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 자, 이제 청주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주도 보니까 말이지, 이게 아파트가 때로는 봐서 막, 현재 시세가 막 곤두박질 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이 건도 보니까, 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 한울 아파트네요. 아이고, 엄청 많이 유찰돼 버렸네. 1차부터 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11차, 그죠? 무슨 사연이 있겠네요. 11차에서 누가 951만원에 쏘셨네요. 그러다가 허가 났고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 뭐 떡값이란 뭐 합니다면 78만 3,800원, 78만 3,800원 입찰 보증을 몰수당했고, 이 상태에서 또 이제 그대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또 7% 선에서 511만원에 낙찰됐네요. 그죠? 511만원에 낙찰이 되었다더라. 해가 도대체 말이지, 이 7,300짜리가 500여만원에 낙찰된 사연이 뭐냐.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뭐가 탁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일단 말소 기준권리 찾아야 되는 게 2017년 3월 24일이죠. 그죠? 차량권. 2017년 3월 16일이니까. 며칠 빠르죠. 3월 24일보다도, 한 8일 빠른가요? 이 상태에서, 확정일자가 2018년도 4월달에, 이거, 2018년 4월달입니다. 이것들이 보시면 됩니다. 전입과 선 하나 쭉 꺼가지고 보면 A4용지에다가요. 선 하나 쭉 꺼가지고 딱 하면 금방 나온다니까요. 전입과 저당과 그다음에 확정이잖아. 확정거장. 제가 옛날에 대학교 들어가느라고 재수를 많이 했어요. 그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눈으로 풀면요 잘 풀릴 것 같죠. 근데 실제 손으로 풀어야지 눈으로 풀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눈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손으로 직접 써서 해보시라니까. 전입과 저당과 확정이는데 3,800만 원이네. 3,800만 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액 받당금 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2019년 3월 7일인데 배당 종기일이 2019년 8월 28일이니까. 근데 주택 같은 경우 5천만 원이야 1,700이 최우선 변제네요. 그러면 3,800에서 이분이 배당 요구했으니까 1,700만 원에 대한 배당을 받아간다고. 1,700 배당 받아니까 나머지 2,100만 원은 낙찰자 인수인데 아까 보니까 510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와, 그럼 이번에 거의 배당 못 받아가요. 51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면 경매비용 한 200만 원 나간 걸 치고 뭐 순서 배당 금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분한테는요 나누기 2분의 1 하니까 얼마? 150만 원 배당됩니다. 최우선 면제로. 그러면 3,800만 원에서 150만 원 배당된다면 3,650만 원 이게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그럼 3,650만 원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500만 원 선에서 낙찰됐잖아요. 그죠? 그럼 4,150만 원, 약 4,200만 원 정도가 이 물건의 취득 원가가 된단 말이죠. 그죠? 4,200 정도가. 네,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7,300만 원이니까. 근데 이게 참, 청주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아파트 1차 가격이 청주 지역하고요, 구미하고, 그쪽이 조금 그래요. 가가지고 이상해. 감정 가격 이 자체를 이제,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다더라.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전입과, 간단하죠. 쉽죠. 너무 쉬워요. 전입과 저당과 확정일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저당 우선변제 1등, 확정일자 우선변제 2등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 511만 원 낙찰됐으니까 이것저것 경매비용 빼고 나면 한 300만 원의 순수한 배당금액이다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 배분이 된다. 150만 원. 그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 3,800만 원에서 150만 원 같으면 3,650만 원 인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510만 원 하니까 약 4,100만 원. 이 보세요. 이거 4,200 정도가 전체적인 투입 원가가 된다. 그런데 1차 감정가 7,300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7,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말로 진정한 매매 금액인데, 이래 4,200만 원에 이 부동산 취득해서, 우와, 돈 버는 거죠. 3천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따라서 이게 믿을 바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여러분들이 재감정하셔야 됩니다. 현장 나가셔가지고 정말로 완전히 똑소리 나는 어떤 시세 조사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법원 경매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의 어떤 첫 단추 관건은 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있잖아요. 바지가랑이 부에 잡아요. 안녕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어떤 매매 금액을 이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근데 단지 우리가 경매정보지에서 권리분석만 하고, 뭐 매매 가격이야,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있지요. 있기는 있지요. 근데 그것도 참조하면서 현장의 어떤 그 움직임이 자체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것이죠. 아까 뭐 양산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경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권리분석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임차인이 경매 집어넣었다면, 우리 그런 어떤, 소위 뭐,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심을 하겠다 이랬을 적에, 야, 임차인 새로운 임대 수요가 있나 없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경매 정보지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사장님, 이거, 경매 집어는 1년 정도 됐는데, 이게,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쉽지 않은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툭 말 던져보면 그쪽에서 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장 활동을 통하셔가지고요. 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하고 정말 이렇게 절친이 되시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원지방법원 사건인데 이게 현재 이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2018 타경입니다. 2018 타경이고요. 그 다음에 51,100,606호 요겁니다. 경기도 용인시 초인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것도 내일이네. 11월 23일이네. 그죠? 11월 23일 내일입니다. 자꾸 11월 23일이라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11월 23일이 이제 결혼 35주년입니다. 어지간히 오래 살았죠. 그죠? 11월 23일 해가지고. 요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제가정 가서 케이크 사들고 또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요즘은 남자들, 만화님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큰일 나요. 늙어서 밥 못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1억 7,85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밑에 보니까 말이죠. 야,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할 건 아닙니다. 김모 씨라는 분이 2012년 7월 26일자로 해서 전입 신고되어 있는데, 보니 강제경매 이거 보니까 이게 소멸기준권리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빠르네. 대항력이 있네.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또 이상해요.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이게 또 보니까 이전 경매에서 미배당금 본사건에서 인수된 뭔 말이에요. 이게 소위 이제 선행경매 사건, 후행경매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선행경매 사건, 후행경매 사건 관련해가지고 어제 카페에서 어젠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영상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아마 내일쯤 해가지고 저희 채널에 오픈될 거예요. 1차 가로 열고 선행 가로 닫고 경매 사건과 순순히 임차인, 접근 방법,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요건 같은 경우 아마 이분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2016 타경에 51만 1,602호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낙찰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만 체크하느냐니까 여기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김모 씨 이분이 보니까 전세가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 돼 있는데 이분이 이 사건에서도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잠깐 들어가 보면요. 화면을 또 정리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도 김모 씨 계시네요. 그죠? 이 김모 씨 계시잖아요. 김모 씨 계시는데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1차 경매 사건입니다. 1차 경매 사건. 이것도 우리가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이것도 우리 생생경매 2편에 보면 나와 첫 번째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물건이 경매 나오니까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스토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 대항력이 있지요. 이 1차 사건에 있어서도 대항력이 있었어요. 왜냐면 2012년 10월 15일인데 2012년도 7월 달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배당 요구도 보니까 2017년 3월 1일이 종기일인데
12월 27일 날, 이분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받고, 막바로 배당 요구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도 막바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확정일자가, 이거 보십시오. 확정일자 2016년 12월 27일이죠. 가압류가 2012년 10월 15일이잖아요. 또 압류가 있는데, 일단, 요 가압류 요것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가압류가 있고 확정일자가 나중이잖아요. 가압류는 채권이고 확정일자는 물건입니다. 물건, 그죠? 선채권, 후물권 하면 그러니까 동등한 순위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배당표 관련해가지고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말씀드린다니까. 그래서 일단 이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1억 2천만 원이거든요. 1억 2천만 원인데 가압류가 보니까 2억 9천, 그냥 3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마 배분하다 보니까 이분은 1억 2천만 원 전액을 다 배당받지를 못했지 않느냐. 못한 상태에서 이게요, 못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호입니다. 201호인데, 요 201호인데 이게 또 보면 이것도 201호잖아요. 또 경매가 나온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이게 아까 1억 2천만 원짜리 이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자기 전세금 다 못 받았단 말이죠. 못 받아가지고 이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건 뭐다 봐가지고 낙찰자 이분입니다. 이분이 여기 보시면은 1억 2천만 원을 배당 요구하여서는 2019년 9월 19일자 배당 요구 금액을 9,300, 아마 전 사건에 있어 가지고요 약 한 2,700 정도, 2,600 정도 배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9,300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분이 인수를 해야 된다고, 이걸 줘야 된단 말이지. 안 준 거야. 안 준 상태에서 경매가 넘어오니까,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 전세금 9,300만 원, 또 자녀 전세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여기 이제 2차 사건인데, 2차 사건에 있어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소멸돼 배당 못 받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는 방법 뭐지? 안 주면 된다. 그런 거하고는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어쨌든 2차 사건에 있어 이게 이분 같은 9,300만 원 이 사람 배당 못 받아요. 그러면 이 9,300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9,300, 약 한 9,400 정도 된단 말이죠. 9,4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 9,400원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한다. 이게 보시니까 9,400 인수해야 되거든요. 9,400만 원 인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번 2차 기일날에서 1억 7,850만 원에 이 날짜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일 이게 입찰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게 이 날짜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날짜 들어간다 그러면 9,400만 원 1인수 한다면요, 2억 7,200이 돼버린다고. 근데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2억 5,500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네요. 가격 시점이, 이것도 가격 시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 시점이 2018년도 8월 30일 기준에서 2억 5,5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2021년이니까, 2023년 전 가격입니다. 또 이게 용인 지역이니까 아마 가격은 상당히 많이, 전액 면적이 33평이네요. 그죠?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날짜 내일 입찰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1차 사건과 2차 사건 이것도 겹치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아닌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그 뒤에 확정일자, 또 가압류가 설정되고 나서 확정일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또다시 경매로 넘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이 이게 이제 우리가 1차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하였어? 그럼 2차 사건에 배당 요구 못 해요. 근데 1차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 안 했어? 2차 사건에 배당 요구 할 수 있다. 이런 내막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요, 이거 손 못 떼요, 봐가지고. 손 뗄 수 없죠, 그래.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니까요. 잠깐만요, 이게, 네. 이야, 빨리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도 불구하고, 1번에요, 2번까지만 말씀드렸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2021년 11월 24일 날, 모레 수요일 날은 말이죠. 이제 2번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요, 떡하니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한 사람도 있고요. 떡하니 또 권리신고 서만 달랑 제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막 들어가거든요. 그럼 완전히 쌍꺼풀 터져버렸네. 피똥싸에 피똥싸. 자칫 잘못하면은,
제 말씀 들으시고 어떤 분들 그런 생각 하시겠죠. 아, 뭐, 경매 부동산 하는 양반이 말이야, 뭐, 몇 천만 원도 돈 까먹는 게 뭐, 그렇게, 새님처럼 말이야, 피똥 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 경매 투자를 통해가지고, 난 단돈 1원이라도 손해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단돈 1원이라도 손해보는 게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